메타시는 없다. 시쓰기란 하나의 모험이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다양한 방식이나 태도로 사물에 접근하는 것이나 발화의 위치와 편성을 달리해 보는 것 또는 시를 이루는 여러 축의 변화를 가미해 보는 것 등등이 떠오른다. 어느 쪽에서 모색을 하든지 독특한 모험을 전개할 수가 있을 것 같다. 모험의 즐거움과 과정이 시쓰기를 새롭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이 언제나 새로울 수만은 없다. 모험을 계속하는 자는 결국 모험의 룰을 바꾸어야 할 것 같은 지점에 도달한다.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된다. 이 순간에 이르렀을 때야 모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새삼 실감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시쓰기란 무엇인가? 전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쉽지만은 않지만 전진 외에 도대체 어떻게 휘어지거나 튀어오를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일이다. 판을 바꾸는 일이다. 지형을 뒤집어 보는 것이기도 하다. 사실 문학사에서는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진다. 모험 가운데서도 메타시는 인상적 시도이다. 메타시는 주지하다시피 시에 대한 시로 정의된다. 시에 대해, 시와 함께 시를 넘어서는 시라는 것으로 시에 대해 무언가를 추가하든 번복하든 어찌됐든 시쓰기에 대한 문제적 인식이 시를 낳는 계기가 되는 시이다. 이것은 시인가? 아니라면 왜 시가 아닌가? 이러이러하게 시 쓰는 것이 어떻게 시가 되어가는가 등의 측면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시인데 이는 지금까지의 모험과는 전혀 다른 지형의 시를 놓는 것이다. 단지 이러저러한 길을 가본다는 데에 그치지 않고 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제작의 배후를 드러냄으로써 한편으로는 시라는 글쓰기의 무게에 대한 반칙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이렇게 제작의 배후를 드러냄으로써 한편으로는 시라는 글쓰기 무게에 대한 반칙으로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보자. 오규원 시인의 안락의자와 시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이 시는 한 편의 시를 쓰는 과정으로 되어 있다. 시도하고 지우는 과정, 즉 이러저러한 난관에 부딪혔다가 돌아와 다른 모색을 진행하는 작업을 가감없이 보여준다. 그러는 가운데 계속 시쓰기의 한계를 자각하고 한계를 드러내면서 혹은 한계 너머로 시를 풀어보려 한다. 그 너머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이 그가 고심했던 지점이다. 내 앞에 안락의자가 있다. 나는 이 안락의자의 시를 쓰고 있다. 4개의 다리 위에 2개의 팔걸이와 하나의 등받이 사이에 한 사람의 몸이 안락할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은 작지만 아늑하다. 아니다. 나는 인간적인 편견에서 벗어나 다시 쓴다. 4개의 다리 위에 2개의 팔걸이와 하나의 등받이 사이에 새끼 돼지 2마리가 배를 깔고 누울 까마귀 2쌍이 울타리를 치고 능히 살림을 차릴 공간이 있다. 팔걸이와 등받이는 바람을 막아주리라. 아늑한 이 작은 우주에도 나는 아니다 라며 낭만적인 관점을 버린다. 안락의자 하나가 형광등 불빛에 폭 쌓여 있다. 시각을 바꾸자 안락의자가 형광등 불빛을 가득 안고 있다. 너무 많이 안고 있어 팔걸이로 등받이로 기어오르다가 다리를 타고 내리는 놈들도 있다. 안 되겠다. 좀 더 현상에 충실하자. 2개의 팔걸이와 하나의 등받이가 팽팽하게 잡아당긴 정방형의 천 밑에 숨어있는 스프링들. 어깨가 굳어 있다. 얹혀야 할 무게 대신 무게가 없는 저 무량한 형광의 빛을 어깨에 얹고 균형을 바투고 있다. 스프링에게는 무게가 필요하다. 저 무게 없는 형광에 눌려 녹슬어가는 쇠 속의 힘줄들. 팔걸이와 등받이가 긴장하고 4개의 다리가 이것은 수천 년이나 계속되는 관념적인 세계 읽기이다. 관점을 다시 바꾸자 내 앞에 안락의자가 있다.
형광의 빛은 하나의 등받이와 두 개의 팔걸이와 네 개의 다리를 밝히고 있다. 아니다. 형광의 빛이 하나의 등받이와 두 개의 팔걸이와 네 개의 다리를 가진 안락의자와 부딪히고 있다. 서로 부딪힌 후면에는 어두운 세계가 있다. 저 어두운 세계의 경계는 침범하는 빛에 완강하다. 아니다. 빛과 어둠은 경계에서 비로소 단단한 세계를 이룬다. 오, 그러나 그래도 내가 앉으면 안락의자는 안락하리라. 하나의 등받이와 두 개의 팔걸이와 네 개의 목재다리의 나무에도 아직도 대지가 날라다 준 물이 남아서 흐르고 그 속에 모래알 구르는 소리 간간히 섞여 내 혈관 속에까지. 이건 어느새 낡은 의고주의적 편견이다. 나는 결코 의고주의자는 아니다. 나는 지금 안락의자의 시를 쓰고 있다. 안락의자는 방의 평면이 주는 균형 위에 중심을 놓고 있다. 중심은 하나의 등받이와 두 개의 팔걸이와 네 개의 다리를 이어주는 이음새의 형태를 흘려보내며 형광의 빛을 밖으로 내보낸다. 빛을 내보내는 곳에서 존재는 빛나는 형태를 이루며 형광의 빛 속에 섞인 시간과 방 밑의 시멘트와 철근과 철근 밑에 다른 시멘트의 수직과 수평의 시간 속에서 아니 나는 지금 시를 쓰고 있지 않다. 안락의자의 시를 보고 있다. 그가 하려고 했던 것은 단지 안락의자를 묘사하는 일이다. 그러나 얼핏 단순해 보이는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을 뿐더러 계속 시도를 철회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안락의자를 묘사하면서 인간적인 편견이나 낭만적인 관점, 관념적인 세계 읽기, 그리고 의고주의적 편견에 계속 부딪히게 되는 까닭이다. 그는 현상에 충실한 시를 쓰려고 하는데 결국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난다. 고투는 끝내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 이것은 물론 시 쓰기의 불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다. 불가능으로의 향로이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렇게 실패의 방식과 과정을 제시함으로써 시쓰기의 난관 그 자체를 드러내고 그것을 넘어서고자 하는 모험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시가 유니크한 것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 같은 언어의 직조만으로는 시가 불가능하다는 자각이 중심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쓰기의 곤경을 묘사하는 일이 동시에 곤경 탈출의 모색으로 보인다. 즉 시가 밋밋한 일방향의 진술이 아니라 작품이라는 전제를 흔들어 보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작품과 창작자의 분리를 해체함으로써 작품의 시인이라는 외부적 차원을 도입하는 것이다. 시인이라는 현장성이 투입되고 그의 기획의 성패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진행되기에 시의 일면성은 깨지고 만다. 작품은 계속 평가받거나 수정되면서 다시 쓰여진다. 이것이 바로 메타시로 여겨지는 측면이다. 언어가 있고 언어의 위에서 언어 너머에서 작용하는 또 한 층위의 언어가 가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이 언어의 곤경을 뚫고 나가는 길로 여겨지게 만든다. 안락의자와 시 외에도 떠오르는 시가 있다. 장정일의 길 안에서의 택시 잡기도 비슷한 여정을 보여준다. 계속 종이를 갈아 끼우면서 시쓰기를 고쳐나가고 새로 시도하는 과정이 들어있어 오규원의 시와 상당히 흡사한 길을 간다. 이와는 상당히 다르지만 젊은 이후성의 시는 이후성이라는 인물을 시에 계속 대입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시의 일면성을 깨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메타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시도는 끊임없이 출현되고 새로운 탈출을 기도하는 양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쯤에서 한편으로 의문이 들기도 한다. 오규원 시인이 시도했던 것이 기존의 방식에 대한 부정과 함께 이른바 메타적 탈출이었을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 시 밖으로 걸어나가는 시라는 것을 그가 염두에 두었을까 하는 점이다. 이 판단은 쉽지 않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가 어떠한 모험을 감행했더라도 시를 넘어서 다른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일 것이다. 메타시에 대해서도 그렇다. 그가
시에 대한 고찰을 하면서 시 위의 시를 시에서 두 개의 레이어를 상정하는 메타시라는 것을 설정하고 썼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오직 시를 썼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그는 알았을 것이다. A라는 텍스트를 관찰하고 고쳐나가는 B라는 텍스트는 시인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임을, A와 B는 실상은 섞여 있는 덩어리에 지나지 않음을, A에 대한 B, 원래의 텍스트에 대한 논평이라는 방식은 단어 몇 개 추가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말이다. A와 B, A 위에 있는 B라는 것은 창작이 아니라 독해에서의 편리한 가정에 지나지 않는다. 메타시는 시라는 장르 밖으로 걸어나가려 한다는 점에서 혁명적인 시도임에 분명하다. 시라는 언어 밖으로 나아간 진술을 하려는 것이고, 이는 기존의 언어 조직, 관성에 대한 필요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 역시 크게는 시와 언어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시 밖에 시는 없으며 언어 밖에 언어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메타시는 차라리 시쓰기의 불가능을 수행하는 시쓰기를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 메타시로 생각되는 시쓰기가 있지만 메타시 자체는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안락의자와 시는 시의 모험과 실패를 적시한 시쓰기의 시이며, 이를 단지 메타시로 규정하는 것은 이 시의 넓이와 의미를 좁히는 결과에 이르는 것이다. 락항은 편지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한다고 했다. 도착한 편지만이 편지이며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편지의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그 존재를 생각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상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취소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사유 속에서는 실현되지 않은 언어를 가정할 근거가 없다. 도착하지 않은 미끄러진 언어, 내면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언어를 여기서는 전제하지 않는다. 내면이라는 추상을 문제 삼지 않는다. 그러한 높은 자리, 다른 언어들의 연수에서 벗어나 그것을 논평하는 메타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락항에게 메타 언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마도 메타시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